여러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의 퍼주기 100만 원까지 퍼준다고 이야기하더니 낮아져서 이제 25만 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퍼줄 것 같습니다. 아니, 퍼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설날 퍼주기를 해서 민심을 사겠다.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1인당 적어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어요. 이게 좀 줄어들어서 30만 원, 50만 원 내려가더니 또 국가 예산도 감안해야 된다면서 25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25만까지 내려가면 예산이 적어도 한 10, 2, 3조 정도 될 거예요. 10, 2, 3조.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뿌린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재부는요, 계속해서 반대해 왔어요. 쉽게 말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이거는 낭비다.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유리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요. 심지어 국무총리조차도 전 국민 재난지원 안 돼. 이렇게 아예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오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과 세수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말을 할 때 초과 세수가 10조 원 안팎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들통난 것은요, 19조가 넘었다. 이렇게 들통이 났습니다. 19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이거 과소계상을 해서 감춘 것 아니냐. 심지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거짓말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수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바람에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요, 이재명 지원금을 안 줄 명분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안 줄 명분이. 세수 추계를 해보니까 40조밖에 안 된다는 그 초과 세수가 50조 6천억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50조 6천억 중에 31조 5천억은 이미 썼잖아요. 2차 추경에서 썼습니다. 이미. 31조 5천억은.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31조 5천억을 썼으니까 19조 1천억 원이 남았나요? 19조 1천억 원? 19조 1천억 원이 초과 세수로 남은 거예요. 초과 세수로. 지금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당은 이 세수를 내년으로 밀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설날 뿌리겠다. 이런 생각이 강해진 겁니다. 왜 내년으로 미루냐? 국가재정법상 이게 내년으로 안 미룰 수가 없거든요. 국가재정법에서는요, 초과세수가 생기면, 이게 초과세수라는 게 기획재정부가 작년에 원래 얼마 들어올 건가 그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예측치보다가 많아진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예측치보다 많아진 세금. 그게 50조 6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재정법에서는 이거 그렇게 못 써.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나라 빚을 갚는 데 써야 되지 딴 데다는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법으로 아예 규정을 해놨습니다. 규정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으로 넘기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올해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내년으로 이제 넘겨서 쓰겠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어차피 이제 세계 추계가 오판이 됐든 아니면 거짓말이 됐든 들통이 난 이상 재난지원금을 반대할 명분도 이제 약해졌습니다. 예, 반대할 명분도. 더 심각한 것은 왜 이렇게 세계 추계에 대한 오차율이 큰가 이거예요. 도대체 기획재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길래 세수 추계의 오차율이 17.9%나 된답니까? 여러분 2015년 2016년 박근혜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세수 추계가 그렇게 오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희한하게 17.9%의 오차가 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뢰에 대한 것도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신뢰에 대한 것도 기획재정부의 신뢰에 대한 것도. 그러니 세수 추계에 대한 오차가 워낙 많이 나서 신뢰도 떨어져. 여기에다가 초과 세수에 대한 금액도 이게 오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이게 잘못돼서 신뢰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내년 1월에 표값 매수하는 방역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 지불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요. 여당이 동조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획재정부가 새로운 예산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야당은 분명히 동조를 안 할 겁니다. 그죠? 국민의힘이 동조할 리가 없겠죠. 국민의힘이 동조하지 않으면 결국은 기획재정부가 다시 예산안을 작성해서 국회에다 보내면 국회는 공영 여당이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마음대로 예산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통과시키면. 야당이 반대하든 말든 그냥 예산만 통과시키면 내년 설날 표값 매수로 적어도 12조, 13조가 뿌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루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미루는 것도. 거대 공영 여당이기 때문에 초과 세수를 내년으로 미뤄서 한다는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법이요. 법이 무슨 문제입니까? 한다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요. 진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모든 것이 표고요. 모든 것이 대통령 선거예요. 국가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든지 선거에만 이기면 된다는 그런 발상이 지금은 팽배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돼 가느냐.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그런 지도자는 어디 갔는지 우리 국민이 불행할 뿐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요. 참 포퓰리즘에 망가지고 포퓰리즘에 멍들어지고 포퓰리즘에 무너지는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을 보게 되는 것이 불행합니다.